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즈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을 실제로 측정을 해보고 그게 돼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SPDIF 케이블들이 있는데요. 요 녀석, 요 녀석, 이 녀석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들 그냥 사서 그냥 막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제가 이제 그 고가형 스피커를 만들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강력한 어떤 저음을 위해서 서브우퍼 스피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브우퍼 스피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SPDIF 케이블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메인 스피커하고 서브우퍼 스피커를 이렇게 케이블들을 연결을 했는데, 이게 신호가 오디오가 간간히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가 뭔가 세팅을 잘못했나? 아무리 찾아봐도 세팅이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게, 이 케이블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거금을 주고 샀는데, 그래 이걸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그 놀라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 잘못 고르면 망한다. 제목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벨덴 케이블을 이용해서 저희가 남들 생각해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케이블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떤가? 이거는 굉장히 문제없이 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블이 맞구나. 그래서 당장 지금 이거 그때 사용했던 케이블들, 그리고 이번에 벨덴에서 제작한 케이블들 두 개를 한번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해드린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인데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USB 모드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집에서 만약에 좀 더 강력한 기능을 쓰고 싶다고 할 때는 바로 USB를 연결하면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솔버 64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도 또 재능을 기부하신 분이 이런 솔버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일단 이렇게 이 작은 창이 이렇게 굉장히 큰 창으로 보인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측정 기기는 제일 중요한 게 캘리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캘리브레이션을 시켰는데요. 실제로 캘리브레이션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게 그래프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얘가 이제 시간축이 되고요. 이 시간축에다가 이제 벨로시티 벡터, 좀 유전율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센티미터나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이 각각의 지금 시간으로 나노 세컨드라는 건데요, 어느 한 지점에서 임피던스가 탁 바뀌면 그 지점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어떤 폴트 지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세로축이 말하는 이제 55, 65, 75 해가지고 이게 바로 특성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통 우리가 기가대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가헤르츠 단위까지 해서의 어떤 임피던스를 지금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55ohm짜리 이제 캘리브레이션 킷인데요. 이걸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55에 바뀌어야 되겠죠. 짜잔! 이렇게 55ohm으로 쫙 이렇게 하얗게 나온 게 이게 55ohm 데이터고요. 이 빨간 거 이거는 지금 임펄스 응답을 지었고, 실제로는 임펄스 응답을 통해서 스텝 응답을 뽑아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하얀 것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오픈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55를 빼고요. 오픈을 시키면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저항이 굉장히 크게 다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빡 위로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오픈된 거다. 그래서 여기 이 파란 거 여기까지의 지점이 여기서 여기까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 측정 얘가 이제 제대로 캘리브레이션이 됐다고 보고요. 실제로 꽂아서 이제 문제의 음질도 더럽게 나왔고
간간히 소리도 끊겼다. 보기에는 뭐 몬스터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멀쩡히 생겼습니다. 근데 요거 믿고 망했다. 지금까지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믿고 썼었는데요. 이제는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케이블을 이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하얀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케이블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서도 막 빡빡 튀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확 튀었다가 올라가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아래로 보면 커패시티브 성분이고 위로 튀는 것들은 이제 인덕티브 성분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팍 튀고 그래서 여기 이 젠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쭉 구불텅 이게 75ohm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도 않고 지금 구불텅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이 썩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케이블은 썩었고 여기 있는데 이 단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꼽으니까 더럽게 특히 되게 더러운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들을 사용하면 사실 디지털 오디오라는 것들은 웬만큼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에러를 수정해주는 그런 코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더러운 임피던스를 가질 때는 이제 너무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냥 음질이 굉장히 열화가 된다라든지 이제 아예 통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짧은 케이블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주고 산 케이블이었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사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들을 사실 이런 일이 내가 당하고 보니까 나도 나름대로 음향공학 전공한 사람이고 내가 속다니 지금까지는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앞으로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벨덴 사에서 나온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케이블을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이게 별로 이제 특히 뭐 그렇게 많이 튀는 부분도 없고요. 이렇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케이블 자체의 특성입니다부터 해가지고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케이블 결선이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돼서 이렇게 출렁출렁 바뀌고 있고 이 출렁출렁 임피던스로 바뀐다는 말은 신호가 가다가 다시 튕겨 나오고 넘어가는 녀석도 있지만 튕겨 나오는 녀석도 있는데 이 튕겨 나오는 녀석이 또 신호를 지나가는 녀석에다가 또 이제 여기상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그 소리를 이렇게 신호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질도 되게 나빠지고 또 그 로스 자체가 인서션 로스라고 그러는데 로스 자체가 되게 커서 실제로 데이터가 굉장히 작게 전압이 굉장히 작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1010을 파악을 못하게 되는 우리가 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때라든지 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기기와 기기를 어떤 이렇게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할 때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 매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날로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혀 그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요.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임피던스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SPDIF 같은 경우에는 75, 그 다음에 ASEVA 같은 경우에는 115에 얼마만큼 건접되어 있느냐.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오차 내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처럼 출렁출렁이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뭔가가 케이블 가공이 잘못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게 젠더하고 케이블하고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납땜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이걸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가헤르츠 대역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면 어떤 문제 없이 이렇게 디지털 오디오를 우리가 신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통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A 기기, B 기기, C 기기, D 기기를 많이 하는 특히 이머시브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수루로 연결하고 수루로 연결하고 해가지고 대지 체인으로 해가지고 연결하게 있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납땜이 잘 돼가지고 있고 특성 임턴스가 좋은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막 10개, 20개 기계를 연결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게 더러우면 한 개도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그 바로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가 갖고 있는 I 다이어그램, 실제로 1010 파형이 실제로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본다고 하면 임피던스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 I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이 케이블에서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인지, 실제로 보면 1010이 이쁘게 가고 있는 건지, 막 지터가 있어가지고 막 1010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또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0과 1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간격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크지가 않아요. 판단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얘가 이제 오판을 한다라든지 데이터가 깨진다는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I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분양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